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준성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5페이지 목차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2024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사업, 20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션샤인 밀양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총괄부서의 미래전략과와 시설별 운영 주무부서의 역할 분담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설별로 킬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각 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별 운영 개요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탁기관으로 공공위탁은 밀양시설관리공단과 밀양물산이 담당하고 민간위탁은 비백화요가와 덕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18만 명이 방문하여 약 4억 원의 운영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4일에서 6일 3일간 테마파크 개장식, 어린이날 행사, 컬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약 2만여 명의 인원이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8월에 여름 풍등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 방문을 늘리고 테마파크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운영 계획 수립 및 각종 절차 이행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 없는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요가 걸치타운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우리 시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인도 요가 문화를 접목하여 웰니스 분야를 강강자원하여 영남권의 대표적인 웰니스 치유 체험의 중심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시설 조성에 약 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시설 규모는 지하, 지상 1층으로 연면적 1990제곱미터에 인도 요가와 스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힐링존, 조교과 바디케어, 그리고 명상체험실이 있는 치유존, 야외에서 요가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요가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비베카 요가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상반기 약 2만 3천여 명이 방문하여 7천만 원가량의 운영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달부터 10월까지 요가 인텐시브 코스 운영, 10월달부터 12월까지 전문 요가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밀양의 웰니스 요가를 알리고 요가도시 밀양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국토부 예산 확보를 통해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전 절차 이행 및 성과 분석과 관리 등으로 국토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전략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7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747억 원의 국토비를 확보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16개 부서에서 3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 16건이 선정되어 168억 원의 국토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나노국가 3단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스마트팜 핵심밸리 등 기유치한 대형 사업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힘쓸 예정이며 정부와 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미래 전략 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응입니다.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부터 전국 비혁신 도시 및 인구 감소 지자체들과 함께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과 기자회견, 총궐기대 참여 등 대외적인 유치 경쟁을 적극 펼쳐왔으며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응 용역과 국회의원 공약사항을 토대로 우리 시즌 즉각 공공기관 11개수를 발굴하는 등 관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경남도의 균형발전단과 유치망 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에 방문하여 우리 시 홍보와 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고
국회의원과도 업무 보고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정책 동향의 체계적 조직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 실무 TF팀과 유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기관별 동향을 지속 파악하고 중앙부처 및 경남도와 인적 네트워크와 연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 캠퍼스 설립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중간 설계가 완료되어 2024년 3월에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기재부에 중간 설계 총 사업비 조정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기재부에서 중간 설계 금액을 반영하여 총 사업비를 당초 대비 65억 원 증액한 336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실지 설계 중에 있으며 조달청과 기재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입찰 공고 계약 등 12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2025년 3월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에 반드시 개교하여 나노 3단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인구 유입으로 지방 소멸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밀양 요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요가 컬처 타운을 거점으로 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웰니스 관광 사업을 육성하고 대표적인 요가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밀양 요가 아카데미 및 컨퍼런스, 컬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포함하여 연 4억 4,700만 원의 소예산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밀양 요가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47개 기관 1,308명이 참가했으며 5월 선샤인 컬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로 찾아가는 사진 속 밀양 요가를 위양지 테마파크에서 진행하였고 아량제 축제 홍보 체험관, UN 세계 요가의 날 기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밀양 요가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7월에서 8월 전국 요가 사진 공모전, 10월 국제 요가 컨퍼런스, 11월 국제 요가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캠핑 속 밀양 요가, 영남로 밀양강 요가 등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우리 시가 더욱 대표적인 요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에 2024년도 인구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방 소멸 대응기금,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구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하반기에 한 번 실시하던 인구증가 총선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전 부서가 노력한 결과 99명의 전입을 유도하고 167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인구증가 시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결혼 축하금 신설, 전입자 종량제 봉투 지원 확대 등 25개의 시책 사업을 발굴하여 일부 추진하고 있으며 전입지원금의 보조금 24 온라인 신청 운영을 통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상반기 총 1,997명 약 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혼 축하금 신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신규 시책 추진과 더불어 전입지원금 신청기간 확대, 중앙지 봉투 지급 범위 확대 등 기존 시책의 개선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며 지속적인 전입시책 홍보, 실구자 발굴, 정부도 정책 동향 파악 등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대응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1조 원의 예산이 기초개정과 강력경제적으로 나누어 배분되고 있으며 시군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평가를 거친 후 평가 등급에 따라 차당 배분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우수 양호의 2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8개 우수 지역에는 160억, 81개 양호 지역에는 72억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2025년 투자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투자 방향을 반영하면서 기추진 중인 투자사업의 연속성과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투자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나노 3단을 신산업 육성 거점,
밀양 아리나를 문화예가 거점으로 조성하고 나노 소재 부품 제조공정 지원센터와 청년 창업 연결 프로그램 밀양 아리나 공연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 우수 등급 160억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우수 등급 선정 시 추가 확보하는 기금 88억 원 중점 사업에만 배분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인 나노 소재 부품 제조공정 지원센터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 계획이며 양호 등급 선정 시에는 72억 원 예산에 맞춰 배분액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투자 계획안을 해안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7에서 8월 중 서면 및 현장 평가, 9월 중 대면 평가, 10월 중 평가 등급 및 배분 금액이 결정되고 최종 투자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수 등급 달성을 위해 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기 추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작은 성장 동역 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 주도로 지역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주민과 함께 테마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사업 평가를 통해 직원의 정책 기억력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읍면동별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나법 외 4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지역 축제 행사로 이어져 지역 농산물 판매 등 밀양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다양한 축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직원 연차를 통해 사업 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란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거기 한국폴리텍대학 거기 밀양 캠퍼스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의 그 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좀 제일 처음 폴리텍대학 그 설립한다 해가지고 23년도에 또 개교 또 24, 25, 26 지금은 계속 지금 밀려서 27년 3월에 지금 개교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그 계속 이렇게 지연되는 뭐 사유가 어떤지 세부적으로 좀 답변 바랍니다. 예,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겪은 사업이고 지금 현재 그나마 계속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알다시피 그 총사업비 문제라든지 처음 애초에 그런 여러 가지 이게 타부처 사업이다 보니 기재부, 고용노동부, 폴리텍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중앙정부와 기관들이 얽혀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그 진행 속도가 느려진 부분도 있고요. 제일 큰 거는 총사업비 문제. 왜냐하면 또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7월 4일날 일단 중간 설계비가 기재부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336억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폴리텍에서 지금 실제 설계 용역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용역비가 나오면 그걸 다시 저희들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 기재부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 총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앞에처럼 계속 한다 해가 아니고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또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이제 기다리다 좀 지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사항이 많이 또 중간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그래도 과장님께서 많은 또 노력을 하셔서 또 다행히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바로 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염원 사항인 만큼 조기에 좀 그 시기에 맞게 개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고래 관심 있게 잘 계획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mog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몰라서 물어보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208페이지 그 선사인 테마파크 운영에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니까 여름 풍등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해가지고 24일간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물놀이장 같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입장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샤워 시설, 화장실,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런 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24일간입니다. 이 기간은 주로 그 어린이들의 방학 기간에 맞춰서 사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1차 변경을 한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규모는 예산은 2억 3천인데 실제로 용역 2억 3천입니다. 근데 용역비로 해가 2억 1천만 원에 저희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규모는 한 5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선사인 템파크 가시면 그 중앙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광장이 있는데 중앙광장이 중앙에 짠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짠디 부분을 훼손할 수 있어가지고 짠디 부분은 저희들 몽골 텐트로 해가지고 최소한의 짠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몽골 텐트를 쳐서 그 이용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위에 둘러서 저희들이 이제 아동용 풀장이라 가지고 19, 15제곱미터 좀 큰 게 2개, 그 다음에 영유아용 풀장 해가지고 에어풀장을 6 곱하기 6제곱미터로 해가지고 6개, 그 다음에 워터 슬라이더 중소형 7개, 워터 챌린지 1개, 그 다음에 화장실은 그 들어간 입구에 좀 크게 하나, 그리고 왜 그 선화실 1개밖에 안 했냐면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 샤워장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입장료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벤트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연구 시술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개최를 하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겠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벤트 행사로서 이번 한 달 동안 일단 먼저 시험을 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유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 행사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는 잘 되고 있겠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사업이 이제 조금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홍보 기간이 좀 충분한 측면이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읍면동 지금 각종 우리 연관 시설에 다 홍보를 지금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개장을 하려고 하면 벌써 5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걸로 보여지는데 7월 23일 하려면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제 몽골 텐트하고는 저번 주 토요일 날 설치를 했고요. 지금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비가 오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날씨 좋을 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다 지금 설치를 하고 7월 30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개장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 특히 이제 5월 같은 경우는 어린이를 대상하다 보니까 안전 쪽에 저희들이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관광 몰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도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우리 바닷가 같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더라도 이 흙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또 애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만약에 테마공원 쪽으로 가서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엄청나게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수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테마파크 외에는 다 또 들어가는 데가 입장료가 있는 이런 곳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토요일 날 갔을 때 이번에 청솔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이벤트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인데 여기는 여러 군데 이 물놀이 풀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샤워장하고 화장실 부분을 들어보니까 자기 때까지 이제 보여준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모래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도 해수욕장 부산에 가보면은 많이 필요한데 여기는 지금 그런 모래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물만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옛날 저희들 생각할 때 샤워하는 트렌드는 다 벗고 씻고 나오는 건데 지금 거의 그냥 옷을 입은 채로 간단하게 그냥 하고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경험상의 데이터로 이게 말씀하실 때는 그 요금으로 충분하다. 대신에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일 지금 현재 저희들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한 2, 3일 동안 그래서 주말이 아닌 평일부터 들어가는데 그 2, 3일 동안 해서 만약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면 임시로 바로 또 유인하게 대처하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들 말로는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문가 말씀을 수용하고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제가 사실은 이거 5분 자유 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삼문동 둔치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가지고 뭐 축제를 한번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그럼 경제 유발 효과도 있고 뭐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장사가 아무래도 더 잘 될 것이고 점심이라도 물놀이를 하면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삼문동 둔치에 이렇게 유채꽃 지금 숨겨져 있는 분수대 옆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욱 더 좋겠다라는 그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거와 아마 조금 틀리긴 하는데 여기에 무료로 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뭐 그 축협에 뭐 축협 한우 파는데 그곳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준비를 한번 해봐 주시고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 밀양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더 좋겠다. 선산의 테마파크가 아닌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신규 의원입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정무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사인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씩 주말에 가면은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방문객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썰렁할 정도로 방문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하고 또 홍보를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또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그 배신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중에 어떻게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 지금 저희들 저기 온지 제가 7일 열어봤는데 그 운영팀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은 그걸 포함한 종합적으로 지금 사실 시장의 테마파크가 아직까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운영의 기간은 짧지만 의원님도 이때까지 수차례 지적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운영을 짧게 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것들 다 고려했어요. 과연 지금 현 선산인 테마파크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사실 주말에 오는 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관객이 감소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풍등 어린 놀이터 같은 경우도 무료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약간이라도 올려볼까, 그리고 새로운 밀양에 대한 이미지를 특히 오는 학부모들을 또는 그런 분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는 계기라도 조그만 계기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신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당장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주중에 사람을 끌고 오겠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상에서 지금 바로 지금 시장 테마파크가 사기업처럼 흑자를 내라. 사실 그런 구조는 사실 어려운 구조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현재의 구조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도치를 해서 그런 어떤 방향을 가야 최소한의 그런 지속 가능하게 그런 최소한 그 손익분기점까지 못 가더라도 손익분기 몇 %라도 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응간다면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게 풍등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의 이 먹거리나 농산물 판매나 이런 것도 병행을 좀 합니까? 아니면 뭐 우리 그냥 물놀이장만 운영합니까? 일단 방금 들어올 때도 밀양물산 다행히 같이 있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민했던 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여기 여름 풍대 어린이 물놀이장에 음식물 반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걸로
왜냐하면 가져오면은 수질의 오염 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환경 문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정보원 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설 내에서라도 물들을 하면서 밖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다른 그런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은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출입이 좀 우리니까 자유롭기 때문에 그 아까 유로센터 아니면 자기들 유로센터 갔다 와서 들어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개방 형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저희들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그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 10시부터 13시, 14시부터 14시까지 하는데 600명 정도로 해서 하루에 12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들이 그 밖에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히 이용을 하면 저희들 그 수익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말씀처럼 이 수익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그 먹거리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떡볶이라든지 오뎅이라든지 이런 것도 와서 또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가 그 시설에 지금 우리가 농산물 직접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그 우리 물놀이 요 장을 보시면은 중간에 그게 짠디복을 하기 위해서 몽골 텐트 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동식 푸드 워크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만한 공간이 이렇게 많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지금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직접 와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컬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다음에 식당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지금 설치한 계획은 지금 없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이렇게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이게 지속되는 행사로 간다면 아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한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활용한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이 사업이 진행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떡볶이 팔고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떡볶이 이런 거 파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 문제가 만약 안에 그 시설 설치를 지금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애초에 우리가 저희들 그 사업 이벤트의 성격이 기존에 있는 시설 식당이나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많이 활용하도록 포인트를 맞췄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그 물놀이장 안에 음식물 판매를 하거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개장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지금 당장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든지 다른 형태로 이게 이벤트가 시작되면은 그 부분 적극 고려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들 물리적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과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가고 근데 이게 우리 미래전략가에서 그 사업을 해라는 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일자리 경제과나 6차 산업과나 협업을 좀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 나서 농산물 판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얘들이 오면 먹거리가 뭐 떡볶이, 오뎅 이런 게 제일 많이 찾을 겁니다. 음식물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으니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먹을 수 있도록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걸 제공을 너가 삼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차후 다른 지속적으로 이 이벤트가 사업화되면 다음에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그렇게 바로 시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걸 일단 가서 다른 실과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는 찾아는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어떻게 제가 뭐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런 떡볶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그런 푸드를 팔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 그건 밖에 나서 한번 더 지금 현재 물리적 시간과 좀 저희들 애초의 계획과 이런 걸 저희들 한번 더 어차피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장 시행을 하고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은 다음 차기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동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 왜냐하면 실제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들어갈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그 떡볶이가 반드시 통해서 물놀이장 들어가게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아무래도 수입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도 치밀하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 부서와 업무 연찬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장으로 7월 1일 날으로 오셔가지고 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그 선사의 밀양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체류형 휴양 관광단지로서 신사의 밀양 테마파크를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현실은 체류형 관광 휴양 단지로서의 그런 면모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풀빌라 조성하는 거와 리조트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 실적에 농촌 테마공원 방문객이 62,199명이거든요. 다른 시설에는 2만 명대 이렇게 다 방문객이 왔다 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주무부서는 농촌 테마공원 농업정책과에서 주무부서를 맡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방문객이 이렇게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봤을 때에 상당히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 이유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풀빌라하고 리조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풀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2002월 달에 착공 신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형 콘도용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7월 17일자로 해서 지금 사업 착공서는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만나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 또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 되어서 지금 그쪽하고 저희들 지금 이야기되기로는 일단 2024년 7월 4일달에 착공을 하고 이제 최소한 2026년 9월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겠다. 그리고 숙박업 등록은 2026년 12월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말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게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체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그 집 진행 사항은 지금 현재 단독형 빌라 30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콘도형 그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7월 17일부로 해서 일단 사업 착공서는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대로 실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업체에게 협조를 구하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방문객이 많은 이유는 여기는 무료 시설입니다. 무료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시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62,000이라는 그런 방문객의 숫자가 훨씬 많아진 것 같고요. 반려동물지원센터라든지 네이처 에코링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농촌 테마공원보다는 입장객의 숫자가 좀 작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이 우리 공공시설을 만들어낸 이 선사의 밀양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조성을 한 그런 취지에 맞게 정말 이게 운영이 잘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풀빌라 조성과 관련해서도 이게 앞서 과장님이 도체 전에 조성을 해서 그게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덜 완공이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업체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A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지를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는 다 조성되어 있는데 그 가보니까 정말 보기도 흉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좀 강하게 압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뭘 조성을 해가지고 전국에 우리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와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휴양 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그 풀빌라하고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 정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애초에 그 공제상 계약할 때 부대 조건으로 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도 행정 조치를 잘 수밖에 없다라는 일단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하고 뭐 공문 발송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남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여러 가지 실행 계획을 말씀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애초에 아까 약속했던 그런 스케줄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많이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서 미래전략가 오셔가지고 중점적인 어떤 사업이 신사인 밀양 테마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게 잘 많은 국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진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 풍등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예, 우리 정무건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 5분간 정액하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의를 통해서 가장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과 소관업무 보고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나노 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성웅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위생과는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밀양이라는 목표, 정책 목표 아래 세계 전략과제에 8개 세부 이행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건강 전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및 건강상담 그리고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관리를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진료 25,529명 그리고 비형간염 예방접종 14명, 심내혈관 질환 연계사업, 치매 선별검사, 그리고 만성질환관리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4,82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건강 아카데미 거실 사업은 총 628회 6,617명에 대해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상담 및 진료, 예방접종 보건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건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기존에 운영하던 요가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지역별 맞춤형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한 공공건축물 단열, 설비 등 보건기관 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장비 현대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현 공정률이 70%로 외벽 단열, 창호 교체, 냉난방기 교체, 옥상 방수 등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민원실 리모델링 사업과 그리고 창호 교체 후에 빗물 등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창호 마감재 처리 등에 대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내진 중산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안보보건진료소는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에 혈압계외 세종 9점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 및 안보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진 중산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설계를 7월 말까지 완료해서 9월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완료가 좀 늦어지는 것은 지금 국토연구원 설계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방문 민원인들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시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 시민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입니다. 편리한 의료 접근성을 통한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일반 진료소 운영으로 7,830건,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진단서, 채용 신체검사 등 재증명 발급은 8,624건이며 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 등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콜레라 외 88종의 법정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7,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내 기생충 검사를 618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한센인 투약 치료 및 결핵 환자 등록 관리, 집단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만성 감염병 및 일반 병리실 검사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취약계층 및 어르신 결핵 검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6,760건,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군 예방접종 1,126건 실시하였고 미라의 병원 외 40개 병의원을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예방접종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계층 질병 예방접종 등을 통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보건소 16개 읍면동 총 17개 반의 방역단을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방역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강화해 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방역취약지 169개소에 대한 1,542회 하수구 등 모기 유충 구제를 5,564회 실시하였으며 밀양강변 그리고 내이동 해청구역의 유충 구제 그리고 성충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해충 퇴치기 50세대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 해충 발생 취약 지역 지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230페이지 의약업소 및 응급의료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체계적인 관리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도 176개소에 대한 의약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 사업 추진과 365 안심병동 사업 지원으로 시민 응급 의료와 간병 혜택을 통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및 약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민원 사항을 지속 지도 점검하여 시민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식품 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 정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1,003건의 지도 점검 및 단속과 44개소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2개소에 대해 위생등급제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66개소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체 관리 지도 점검과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활성화 및 위생등급제를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외식문화 구현과 공중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란 위원입니다. 그 228페이지 거기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요새 그 대상포진이 또 많이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대상포진이 또 매우 좀 물론 감염병은 아니라서 그런지 좀 보건소에서 접종을 아직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상포진이 지금 많이 좀 시민들이 또 주위에 많이 또 그 걸린 분이 많이 계시고 또 걸리신 분들도 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좀 가능한지를 많이 좀 문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재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상포진에 관해서는 제가 감염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감염 사례를 없고 지금 파악을 해서 우리 이거 뭐 보건소에서 처치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방안을 강구해 보고요. 보건소에서 못한 경우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소장님 좀 답변이 좀 가능하시겠? 지금 대상 포진이 한 70세 이상에서 대상 포진을 좀 앓게 되면 대상 포진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건 대상 포진은 지나가는데 그 뒤에 이제 신경병증 때문에 좀 고생을 한 6개월 정도 좀 많이 하십니다. 이게 대상 포진이 접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백신하고 사백신이 있는데 생백신은 좀 가격이 좀 삽니다. 한 8만 원에서 9만 원 하는데 이게 효과가 노인들한테 별로 없어가지고 한 40%밖에 방어율이 없고 5년 지나면 또 효과가 전혀 없고 5년 뒤에 재접종하도 효과가 발표를 회사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효과 있었으면 자기들 발표를 했겠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안에는 작년에 이제 사백신이 들어왔는데 사백신의 효과가 한 91% 정도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결과도 89%. 그래서 뭐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특징이 또 많이 비쌉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일반 병원에서는 보통 한 두 번을 맞게 되는데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방접종에서는 제일 고단위 접종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사백신을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생백신, 사백신 둘 다 이제 맞도록 권고를 하는데 앞으로 시기가 지나면 뭐 선진국처럼 사백신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가격이 좀 너무 비싸고 이게 그리고 이 예방접종에 큰 부작용은 없는데 접종을 하게 되면 저도 뭐 접종을 맞아봤는데 3일 정도 심하게 이제 몸살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접종을 한다면 유료 접종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무료 접종을 하면 65세 이상 맞는다면 뭐 한 100억 이상이 한 해에 들어가 버리니까 못하고 시장님도 공약상의 대상포진의 취약계층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자라고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50%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70세 이상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70세 이상이 가지고 9만 원 내고 맞을 사람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65세까지 좀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부유해지고 이러면 전 세계에서 국가에서 해준 나라는 저도 알아보니까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이게 유료 접종인 부분은 바깥에서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시행비를 받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쪽에서 하면 시행비는 안 받으니까 이 문제를 좀 저희들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또 많은 또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노인만 딱 걸리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전 연령대가 다 지금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좋은 방안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좋은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재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 사백신을 해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상포진도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대상포진이 그 사회보장원 규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보장원에 이 접종을 지원해 주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는 허가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거 봐도 뭐 50%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25%, 75%까지 지원해 주는 것도 봤는데 저희들도 첫 예산은 75%까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좀 예산 문제로 난색을 표해가지고 50%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해주는 데는 거의 사백신은 무료로 해주는 데는 없고 생백신은 무료로 해주는 데는 있는데 분단위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인구 숫자가. 근데 지금은 생백신, 사백신으로 다 옮겨가는 추세니까 저희들도 생백신도 생각해 봤는데
어차피 생백신 접종하면 5년 뒤에 다시 사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이게 전환 단계에 있으니까 좀 비싸더라도 좀 50% 지원을 좀 해주고 사백신을 맞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백, 사백신 맞히는 데는 10군데인가? 하여튼 근데 그 무료로 하는 데는 거의 없고 돈을 어느 정도 부담을 좀 지우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에 사백신을 50% 합니까? 75%까지 합니까? 그걸 50%. 네. 그럼 우리 시군, 우리 밀양시도가 뭐 지금 50%를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마이크 하면 내년에 그런 계획을 잡고 사회보장원에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해 달라고 이제 6월 달에 안을 올렸습니다. 그쪽에 허가 떨어져야 그것도 또 가능합니다. 이게. 그럼 6월에 사회보장원에 허가를 올렸다 하시니 그러면 예산 확보도 내년에 좀 하셔서 5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코자 하는데 이의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재경입니다. 건강정진과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2024년 정책 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정진 맞춤형 의료 서비스이며 6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중점 추진 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통합건강정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터 방문을 통한 생애 주기별 통합건강정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건강드림센터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927명에게 체지방 측정 및 운동 등을 제공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모바일 맞춤형 건강상담을 104명에게 296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컨익에서는 405명의 금년 지도자를 등록 관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허병 금년 인형극 공연을 2회에 걸쳐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118명에게 5,869만 2천원을 지원하였고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으로 제일병원에 3억 7,4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진료비, 출산축하금으로 485명에게 2억 7,428만 4천 원을 지원했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162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공공사료존인의 운영은 상반기 79명이 이용하였고 사무실 가동률은 7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임산 및 출산종합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암 조기 발견과 암 치료를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상반기 암 수검률은
13.12%로 5,334명이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대상자 4,452명에게 1:1 안내 전화 및 문자 발송을 하였으며 국가암 검진 홍보를 19,668명에게 실시하였고 암 환자 진료비 지원을 42명에게 3,339만 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암 검진 수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심내혈관 질환자 634명을 신규 등록하였으며 심내혈관 건강상담 및 교육을 5천여 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눈 합병증 검사에 334명 및 고혈압, 당뇨 이동 검진을 95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혈압, 당뇨계를 1,700명에게 무료 대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내혈관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 관리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319명을 등록하여 2,266회의 사례 관리를 실시했으며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1,73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자살 예방은 101회에 4,32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생명 지킴 및 양성 교육을 17회에 981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ADHD 아동에게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30회에 연이는 32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과 관리, 그리고 치매의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치매 환자 2,173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치매 조기 검진 선별 검사를 4,7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치매 안심 택시 손용 서비스를 490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극복 한마음 걷기 대회 및 치매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6호 기억 보던 마을을 선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후견인 및 신규 대상자 발굴 등 치매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은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생애 주기별 구강건강관리 관리 및 교육을 60개소에 8,76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불소 양치와 불소 도포 사업을 7,12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과 저소득층 15명에게 틀니 임플란트와 치과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7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전 시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3,806가구에 4,198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4,1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건강의료비를 25명에게 지원했으며 재감 환자 337명을 등록관리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예방과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 424명을 등록하여 뇌병변 재활 운동 프로그램을 16회에 151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장애 유형별 재활 프로그램으로 시각인 각양 각책교실, 청각장애인의 요가교실 등을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장애 예방 및 장애인의 재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바우처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읍면동 사업 안내 및 홍보를 시작으로 6월부터 제공기관을 모집 중이며 7월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밀양 시민의 마음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재란 위원입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출산 진화적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저희들 건의한 사항인데 출산 장려금이 지금 좀 확대하신다고 지금 7월부터 확대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다른 시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출산 장려비를 올리기 위해서 사회보장원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다 아직까지 답변 안 한 1년 전 걸 아직 답변 안 한 데도 있고 재협의라는 말은 자기들 거부하는 표현인데 그렇게 저희들도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무슨 상황이 있으십니까? 사회보장원에서는 이게 출산 장려비를 이제 올리는 걸 서로 지체자재 간에 서로 경쟁도 되고 그다음에 이거 올려봤자 크게 인구 증가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거부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충남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 그쯤에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뭐 지금 또 이래 신청하는 거와 뭐 그러면 뭐 크게 지자체별로 뭐 가열이나 이런 현상하고 또 뭐 인구 증가와 뭐 크게 좀 무관하다는 그런 뭐 취지의 내용입니까? 저희들 그 답변도 뭐 재협의 이 말은 이제 다시 올리든지 뭐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재협의 사항이 저희들은 뭐 거의 뭐 거부 쪽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간내 보면 뭐 작년에 올린 것도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답변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아마 사회보장원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거부를 할 것 같은데 예천군의 경우는 위원님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내를 알아보니까 전부 다 뭐 답변 안 해, 1년 전 걸 답변 안 해주고 6개월 지났는데 답변 안 해주거나 안 그러면 거의 저희들 같은 뭐 재협의를 하라고 뭐 오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협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바꿀 건데 이 사회보장원에서 좀 이렇게 좀 엄격하게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제약을 좀 가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또 저희 또 밀양시가 보면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또 출산 장려금이 뭐 물론 많이 준다고 또 출산이 이렇게 급수기하적으로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타 지자체보다 좀 장려금이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 밀양시에도 좀 사업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또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또 좋은 출산 뭐 장려 방향이 있는지 좀 선제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 행정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소장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 출산 지원 사업에 아까 설명하실 때에 제일병원에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개소 3억 7,400만 원 돈 지원을 했고 상반기, 하반기에도 489명에 대한 2억 7,68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그러면 아기를 낳은 숫자가 이렇게 485명인가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출산하고 위에 운영비 지원하고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에 대한 485명, 하반기는 480. 저기 뭐 애 놓은 지원은 아니고요. 뭐 셋째 아 놓으면 저희들이 3년에 걸쳐 가지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게. 그리고 뭐 둘째 아는 뭐 첫째 아는 1년에 걸쳐 지원하고, 둘째 아는 뭐 2년에 걸쳐 지원하고, 셋째 아는 3년에 걸쳐 지원하니까 이 숫자가 누축돼 가지고 놓은 숫자입니다.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은 전반기에는 3억 7,400여만 원 돈인데 하반기에는 1억 2,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최남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 집행 때문에 9월달까지, 상반기에 9월달까지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3개월 동안의 운영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며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